여기 한국으로 취재를 가게 되었다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고 이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벼랑간 그녀에게 어떤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여성은 그 즉시 한국에 대해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타니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의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외국에서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고 여행지는 제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었기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고 세련된 한국의 도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등 그야말로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비록 일이 바빠서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 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런 제가 한국으로 취재를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공과 사를 전부 챙길 수 있어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았죠. 그러나 중국인 동료 메이는 제 한국행을 결사반대하더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한 국가고 들끓는 거짓대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취재를 나가기엔 적합하지 않은 국가라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기획안을 보더니 김치와 삼겹살, 그리고 삼계탕 등 저희 모두가 한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음식들은 알고 보면 전부 중국 음식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빼앗아온 불량국가라며 눈에 흰자까지 보이며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다며 제가 한국에 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니 상부에 보고해서 어떻게든 한국행을 막아주겠다고 노발대발했죠. 저는 그녀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실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맡기 전에 이와 비슷한 취지의 프로그램에서 중국으로 취재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난데없이 몰려들어 혼란을 틈타 취재 카메라를 털어가려고 했을 뿐더러 자신이 카메라에 나온 것 같으니 출연료를 달라고 하는 등 상상치도 못한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줬죠. 심지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말도 안 되는 위생 수준의 음식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포착되어 저희는 이 영상을 도저히 방송으로 내보내지 못하겠다는 판단에 애꿎은 경비만 날리고 촬영을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온 그녀가 한국에 대해 비하를 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역시나 그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상부에 조금도 먹혀들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보게 된 한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들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고대 건축과 최첨단 기술의 활기찬 혼합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요즘 무척이나 잘 나가는 한국의 모습을 취재하러 여기에 왔지만 곧이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적 유동성에 대해 배우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렇듯 한국의 이국적인 풍경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저는 곧 최악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방송국 본사로부터 5분 뒤에 긴급 화상회의를 실시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왔거든요. 사실 저희 방송국에서는 해외로 취재를 간 특파원이 취재거리를 전부 현지에 외주를 맡겨버리고 취재 경비를 전부 사적으로 탕진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외국으로 취재를 간 취재 기자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긴급 화상회의가 종종 열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전에 어느 정도 귀띔을 해주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전혀 뜬금없는 타이밍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막 한국의 지하철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고 지하철은 도저히 화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는데요. 지하철의 소음도 소음이지만 지하철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가 터질 리도 없었고 심지어 제 중국에서의 파견을 생각해보자면 지하철에서의 소매치기와 각종 경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에 도저히 화상회의를 참여할 수 있을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상회의에 무단 불참했다간 제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런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할 뿐이었고 그렇게 머리를 움켜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지하철 내부에 웬 거대한 라운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곳 라운지에서는 한국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독서를 하기도 했고 노트북으로 사무작업을 하기도 했기에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 시설 안에 하나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라운지 안에는 방음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더러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와 콘센트까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몇몇 한국인들은 자신의 고가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미친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훔쳐가달라고 애원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함에도 아무도 전자기기를 훔쳐가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신기해서 전부 영상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라운지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부에는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이곳에서 충분히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부 무료로 제공되는 공간이었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곳 라운지에서는 중복 사용을 막기 위해 방음 부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예약해야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부분을 전부 사람이 직접 처리하곤 하기에 저는 키오스크 사용이 매우 서툴렀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나 봤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어리빠진 채 어리둥절해 있자 근처에 앉아서 독서를 하던 한국인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위해 키오스크를 조작해준 뒤 언제 그랬냐는 듯 감사 인사도 받지 않고 다시 독서에 열중했거든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이런 게 바로 한국인들의 호의를 베푸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눈인사를 한 뒤 빠르게 방음 부스로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저는 한국 덕분에 제 시간에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회의에 들어온 저를 본 중국인 메이는 유난히 깜짝 놀라하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녀가 왜 그러한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는 제가 볼 것도 없는 후진국인 한국 취재를 밀어붙인 것이 의심된다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급하게 화상회의가 잡혔던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녀는 제 취재 계획서를 몰래 훔쳐봤고 결국 제가 화상회의를 참석하기 곤란한 시간에 맞춰서 교묘히 회의를 주도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인 메이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길래 자꾸만 제 한국 취재를 방해한단 말인가? 저는 그녀의 방해 공작에 질려버리는 한편 이럴수록 더욱 열심히 한국을 취재해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지하철 라운지에서 연결 문제나 소음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회의실에조차 가짜 방음벽을 설치해 놓았을 뿐더러 회의실 안에서 술판을 벌여서 시장판처럼 시끄럽게 만드는 중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더욱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유연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과 같이 번화한 도시에서 완벽하게 갖춰진 개인 작업 공간에 접근하는 것의 용이성은 저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문화에 미래지향적이고 적응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과 공간,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그냥 흘러가는 시간조차 없게끔 놀랍도록 효율적인 공간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었고 이를 통해 24시간 전부를 허투루 쓰지 않고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의 지하철은 이미 충분히 놀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마치 겨우 이 정도로 놀라는 거야?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라고 말해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지하철 안으로 발걸음을 옮김과 동시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 지하철 안에는 대화형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키오스크는 실시간 지하철 일정과 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기계는 해당 지하철역 근처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를 표시해주고 있었고 관광지에 가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짜주며 이러한 경로를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해주고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무궁무진한 확장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키오스크는커녕 역무원에게 근처의 관광지를 물었더니 중국에 왔으면 마땅히 중국어를 사용해야지 감히 오랑캐의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면 되겠냐며 저희 취재팀을 때리려고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우여곡절 끝에 어떤 중국인 남성이 관광지로 가는 경로를 담았다면서 준 QR코드는 알고 보니 저희의 돈을 남성에게 자동으로 송금하는 해킹코드였기에 저희는 적지 않은 금액을 강제로 뜯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고 저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지원하며
외국인들의 관광을 돕고 있는 지하철 키오스크의 놀라운 모습을 영상에 담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저는 중국인 동료 메이가 왜 이렇게 저를 방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녀는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한국의 모습을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거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 취재를 방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역시나 취재팀에서는 제게 한국 지하철은 거짓대들이 즐비한 무법천지라고 들었다며, 메이가 한국 지하철은 위험하니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제게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하지만 저는 한국 지하철의 우수한 인프라를 이미 카메라에 담아둔 상태였고, 메이의 얼토당치 않는 조언을 가뿐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강에 도착했고, 역시나 이곳에 따릉이를 취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으로 취재를 갔을 때 중국의 공유자전거 시스템까지 취재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공유자전거는 누군가 전부 털어가서 단 한 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공유자전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와 키오스크까지 전부 다 훔쳐가 버려서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곳에는 원래 수십 대의 공유자전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모든 한국인들은 놀랄만한 시민의식으로 자신들의 공유자전거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길거리 아무데나 내팽개쳐져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자전거도 일절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을 촬영함과 동시에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 코스라는 한강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강이라는 자신들의 귀중한 자연을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장면이야말로 진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에 저는 라이딩을 하며 제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영상을 남겨야겠다는 기자정신이 발휘되어 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 오만한 생각 때문에 저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에 정신이 팔렸던 저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차도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결국 저는 제 앞으로 돌진해오는 차량을 피해 급하게 핸들을 꺾어버렸고, 그 여파로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넘어지자마자 손목이 골절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챘고, 극심한 고통으로 소리조차 못 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중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저번에 중국으로 취재를 나갔을 때도 길거리 한복판에 웬 중국인 남성이 쓰러져서 개거품을 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근처를 지나던 중국인들은 분명히 그 모습을 봤을 텐데도 그 남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성의 호주머니를 뒤지며 쓰러진 사람의 소지품을 털어가려는 중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죠. 물론 그러한 귀중품들은 진작에 털렸는지 쓰러진 중국인의 호주머니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고, 쓰러진 남성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희의 현장 가이드를 도와주던 중국인은 중국에서는 남을 도와줄 경우 덤터기를 쓸 수가 있으니 절대로 남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올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 끈끈해 보이는 중국인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만큼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는 거였죠.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래도 두 나라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서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들은 영어를 구사하며 제 상태를 봐줌과 동시에 구급차에 신고를 하는 한국인도 있었고, 어떤 남성은 차에서 내려 도로를 통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덕분에 저는 사고가 난 지 5분 만에 구급차에 실리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도움을 줘놓고도 제가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본 이후에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같이 제 갈 길을 가버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무한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는 몹시 극단적이긴 하지만 미국도 중국과 별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미국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나무리에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점점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세계를 지키는 유일한 등불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심장이 따뜻한 사람들로 남아 자신밖에 모르는 저희를 향해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병원에 도착하면 끝없이 늘어서 있는 줄을 전부 기다려야 해서 의사를 보기까지 수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발빠른 인솔 끝에 순식간에 MRI 기계를 통한 검사를 받고 의사와의 면담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기에 약간의 언어 장벽을 느끼긴 했지만 그럼에도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효율성과 공감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손목이 부러지고 이곳저곳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긴 했지만 한국 의료진들의 놀라운 친절과 재빠른 치료 덕분에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곳 병원에서 더 놀랄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제게 충격만을 안겨주더군요. 왜냐하면 간호사들은 수술을 받은 저를 방해할 필요도 없이 치료와 약을 조정하면서 스마트 스크린을 통해 전부 띄워줬거든요. 덕분에 저는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최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빠르게 몸을 회복해서 퇴원 예상 일자보다도 빠르게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비를 지불하기 위해 수납창고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의 병원비는 워낙 말도 안 되게 비싸기로 악명 높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중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인 가이드는 중국의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의료 수준 또한 몹시 열악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오히려 수술을 받고도 상태가 악화되는 참극을 겪을 수 있으니 이곳에서는 절대로 다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미국인들처럼 중국인들도 뼈 하나 부러지는 것 정도로는 병원에 찾지 않으며 정 급한 경우 한국으로 원정수술을 가서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수술을 받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병원은 최첨단 의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골절 수술임에도 미국에서는 거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의 적은 비용을 청구하다니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싶어 이러한 상황을 모조리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번에도 중국인 메이가 제 일정표를 염탐했는지 제가 갈 한국 전통시장 거리의 노점상들은 무척이나 불결하며 위생관리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이기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짓 선전을 하며 저를 방해해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껏 영상에 담아온 한국의 모습들은 한국은 절대로 그런 모습 따위는 보여줄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증명했고 저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편한 팔을 이끌고 한국의 전통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이곳은 분명 전통시장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음에도 시장에는 곳곳에서 최첨단 인프라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시장 중앙에 있는 키오스크는 혼잡한 시장 거리에서 원하는 음식이나 상호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전통시장의 불친절이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키오스크 내의 후기 시스템을 통해 각 지점마다의 후기도 남길 수 있었죠. 물론 중국인 메이의 험담과는 달리 한국 전통시장의 위생도 훌륭했어요. 상인들은 하나같이 위생검사 증명서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훔쳐갈까봐 물건이나 음식들을 죄다 잠가놓고 판매하는 중국 시장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모든 음식을 야외매대에 내놓고도 전혀 감시하는 법도 없었죠. 심지어 한국의 상인들은 제게 따뜻한 친절까지 베풀어 줬는데요. 이들은 떡볶이나 닭강정 등 제게 계속해서 시식해보라며 음식을 건네왔고 제가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로 제게 손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직접 맛보는 한식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철판에서 바로 조리돼서 나오는 고소한 파전부터 해서 녹은 흑설탕과 견과류로 채워진 바삭한 호떡, 그리고 맵고 달콤함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컵떡볶이까지 한국의 모든 요리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노점들의 청결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쓰레기통은 절대로 넘쳐나지 않았고 재활용은 꼼꼼하게 지켜졌으며 상인들은 위생장갑 없이는 절대로 음식을 만지지 않았거든요. 또한 그 와중에 한국의 전통시장에서는 각 재료가 개별적이고 완벽한 용기에 보관되고 각 도구는 위생적이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조리 공간 또한 약간의 얼룩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웬만한 고급 식당 주방에서도 이 정도의 위생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위생과 환경 보호를 위해 그야말로 헌신하고 있었고, 저는 이곳에서 여러 시식을 하며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존경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저는 청결과 품질이 고급 식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력만 한다면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바로 한국에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여러 믿기지 않은 경험을 마치고 이 모든 장면들을 영상에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촬영한 도저히 쓰지 못하는 영상들을 비교 영상으로 집어넣어서 더욱 극적인 영상물을 만들기 시작했죠. 중국인 메이는 역시나 한국이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의 선진국임을 알고 있는지 연신 제 작업을 방해하며 거짓되고 과장된 한국의 모습을 방송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전혀 위압감 없는 협박까지 일삼았는데요. 물론 저는 그녀의 말에 콧방귀도 안 뀌었고, 그렇게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된 제 영상은 데이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인들은 꽤나 무식한 경향이 있기에 한국과 중국을 도저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미국 내에 중국인들의 숫자가 워낙 많고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별의별 기행을 일삼고 있기에 미국인들 중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영상은 한국은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아득히 차이나는 선진국임을 알려줬고, 결국 같은 시간 내 최고 시청률까지 기록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영상을 확인한 중국인 메이는 연신 눈을 부라리며 중국의 명예를 훼손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중국의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릴 시간에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발벗고 나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건네며 그녀를 여유롭게 가지고 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